우리가 사는 우주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지평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블랙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게 사건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지평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우주론적인 거리, 매우 먼 우주의 끝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주론적인 지평이 있습니다. 우주론적인 지평은 이제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시간적으로도 빛의 속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주의 모습을 매우 먼 거리에 있는 우주의 모습은 알 수가 없다라는 지평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영상에서는 이 우주의 지평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이 우주의 지평이 우리 과학에 또 우리 인류에게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우주에는 우리 인간이 관측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망원경으로 봐도 관측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평, 호라이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망원경이 개발되거나 아무리 인간의 어떤 그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관측할 수 없는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평선을 보면 지평선 너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를 지평선이 어떤 경계를 알려주는 것인데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편평한 지구론을 이제 주장하면서 또 뭐 최근에는 심지어 뭐 학교 선생님들까지 이 편평한 지구론 음모론에 빠져서 이것들 막 전파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이 편평한 지구는 매우 쉽게 반박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달이 뜰 때, 뭐 추석 이럴 때, 이제 초저녁에 보름달이 뜨는데, 이때 개기월식이 일어날 때가 있죠. 지구의 그림자가 가려서 개기월식이 일어나는데요. 편평한 지구로는 개기일식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죠. 지구가 동그란 원만이라면 달을 이렇게 동그랗게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매우 쉽게 이제 반박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평선 너머를 이제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뭐 이제 우리가 도시에서 사니까 지평선을 이제 보기가 이제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수평선, 바다를 생각해 보면 이 수평선 너머는 지구가 이제 휘어져 있으니까 이 지구가 휘어져 있는 면들을 우리가 보는 방향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그 지평선이 이 우주에도 있다는 것이 이제 우주의 지평입니다. 자, 첫 번째는 사건의 지평이죠. 이거는 이제 블랙홀 근처에서 일어나는 이제 일들입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사진이 그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콥이라고 하는 EHT라고 하는 이제 망원경으로 찍은 이 블랙홀 주변의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전파 망원경들을 간섭계로 하나의 거대한 망원경으로 연결을 해서 뭐 지구 크기 정도의 망원경으로 만들어서 분해능을 매우 좋게 해서 아주 작은 크기인 이 블랙홀 주변을 이제 촬영한 이제 첫 번째 이제 사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게 그 메시아 87번 은하, 천여자리 은하단의 그 중심에 있는 그 거대 타원 은하가 메시아 87번 은하인데요. 이 은하의 이제 중심에 있는 태양 질량의 뭐 수십억 배가 이제 되는 이 블랙홀 주변에 사건 지평선을 이제 촬영한 사진입니다. 가운데 검게 보이는 영역이 사건 지평선 안쪽, 정보가 이제 나올 수 없는, 볼 수 없는 영역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건 지평선 바깥쪽에서 이렇게 빛이 나와서 반지처럼 이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해상도가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껍게 반지가 이제 두꺼운 형태로 이렇게 이제 관측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사건 지평선은 뭐냐면 블랙홀 근처로 이제 가까이 우리가 다가가게 되면 블랙홀의 중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빛이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탈출 속도가 이제 광속이 되는 그 지점을 슈바츠실드가 예전에 이제 상대론을 풀어서 이제 계산을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거리, 블랙홀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거리를 슈바실드 반지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건 지평선의 크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블랙홀의 입장에서 보면 일정한 반지름을 갖는 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구 안쪽이 사건 지평선의 내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블랙홀을 보면 블랙홀이 있고 블랙홀 주변에 이제 사건 지평선에 이제 구가 보일 텐데요. 그 구 안쪽으로, 사건 지평선 안쪽으로는 시공간이 이제 극도로 이제 휘어져 있기 때문에 빛이 나올 수가 이제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블랙홀로 만약에 누군가가 점점 다가간다면 사건 지평선 너머에서는 블랙홀로 이제 빠져버리고 못 나올 텐데 밖에서 우리가 보면 블랙홀로 가까이 갈수록 블랙홀로 가까이 가는 우주선이나 물체의 시간이 점점 느려지게 우리에게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 지평선까지 가면 시간이 정지해요. 물론 이제 그 우주선의 입장에서 물체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블랙홀로 빨리 들어가서 없어지겠지만 지구에서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해보면 이 상대성 이론의 그 시간 지연 효과 때문에 블랙홀 근처로 다가가다가 사건 지평선까지 가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정지해서 영원히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빛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 이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사건 지평선 너머로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이제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사건 지평선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빛이 나올 수 없으니까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없다는 얘기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건 지평선, 사건의 지평이다. 이 지평 너머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지평선 너머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안쪽은 볼 수가 없다는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저 펜로즈라고 하는 영국의 과학자는 최근에 뭐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도 했죠. 블랙홀 연구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우주가 블랙홀 내부를 보도록 허락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주적 검열, cosmic censorship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블랙홀 주변에서 블랙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막 관측하려고 해도 사건 지평선으로 딱 막혀 있고 그 내부는 검열이 돼서 그래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주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이제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스티븐 호킹이 이야기한 그 호킹 레디에이션들을 통해서 블랙홀의 이제 질량이 이제 뭐 밖으로 유출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정보가 이제 전달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다루는 이제 거시 구조의 거시 스케일의 이 천체물리 블랙홀의 경우에는 질량이 이제 매우 크기 때문에 우주의 나이보다 더 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호킹 레디에이션 같은 게 일어나려면.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일반 상대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블랙홀 내부를 천체물리 블랙홀의 내부를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우주의 지평은 우주론적인 지평입니다. 이 우주론적인 지평은 이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해 주는 건데요. 첫 번째는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이죠. 일주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빛이지만 이 우주의 광대한 크기에서 봤을 때는 빛의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이런 우주론 지평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한계가 있어요. 이게 유한합니다. 이게 무한대로 빠르게 뭔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에 어떤 작용을 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요거를 어떤 정보 전달 속도의 유한성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광속보다,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정보가 전달될 수는 없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양자역학으로 가면 어떤 입자들의 얽힘, 엔탱글먼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일어나는 게 뭐 국소적이냐, 뭐 또 비국소적이냐,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고 여전히 우리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미시세계 성질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거시세계로 나오면 거시세계에서의 물리적인 작용들은 우리가 이 정보 전달 속도가 광속보다 빠르게 일어날 수가 이제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다면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걸리는 시간에 어떤 한계가 있고 그 이야기는 또 정보가 우리한테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주론적 지평, cosmological horizon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니까 우리는 빛이 138억 년 동안 날아간 거리까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우주의 끝에서 날아온 빛이 되는 것이고 그 우주의 끝을 지금 원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중심에 이제 우리 인간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니까 빛도 우주가 태어난 이후에 태어났겠죠. 네, 빛도 우주의 일부니까. 그러면 빛이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리는 180
138억 년 동안 날아간 거리입니다. 그거를 일단 138억 광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138억 광년까지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령 지금 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했는데 138억 광년이라고 치면 그 안에 있는 이제 A라고 하는 노란색 별이 있죠. 이 별은 거리가 138억 광년이 안 돼요. 그 이야기는 우리한테 오는데 138억 년이 안 걸립니다. 빛이 오는데.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면 충분히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우주의 지평 바깥에 있는 이 B라고 하는 별의 경우에는 이 B라는 별은 가령 거리가 150억 광년이라고 칩시다. 그럼 우리한테 오는데 150억 년이 걸리는데 우주가 만들어진 지 지금 138억 년밖에 안 됐어요. 그 이야기는 아직 이 빛이 우리에게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주의 지평 밖에 있는 별이나 은하나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우주의 나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나이에 해당하는 이 거리를 우주의 크기,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지평선입니다. 우주의 지평이라고 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걸 묻습니다. 어디가 우주의 끝인가요?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해서 우주의 끝에 있는 은하들을 찾거나 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방향에 우주의 끝이 있습니다. 어느 방향을 보건 간에 우주의 나이에 해당하는 138억 년 동안 날아온 빛, 그 빛을 본다면 그것이 우주의 끝에서 날아온 빛이에요. 실제로 1960년대에 우주의 끝에서 오는 빛을 관측했죠.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 전파로 관측되는 그 빛이죠. 빛과 전자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포톤 광자들이 우주로 나왔고, 그것이 이제 138억 년을 달려서 지금 우리에게 관측되는데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관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모든 방향에 우주의 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중심으로 보면 138억 년 동안 빛이 날아온 우주의 모든 방향의 경계를 만들어서 공처럼, 구처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우주의 cosmological horizon, 우주론적 지평입니다. 그 너머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주의 나이의 유한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까지의 거리를 허블 디스턴스, 허블 거리라고 합니다. 이 허블 거리는 물론 시간에 따라 점점 달라지겠죠. 우주가 팽창하니까. 그러면 이 허블 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적색 이동을 측정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한 80억 년 전 이 과거의 우주의 모습을 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들을 관측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은하들을 관측해 보면 그 은하들에서 나오는 빛이 한 100% 적색 이동을 해서 2배로 파장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가장 많이 관측될 수 있는 수소가 내는 H알파라고 하는 이제 방출선은 650 나노미터 정도에서 이제 관측이 됩니다. 실험실에서 보면 여러분도 조그만 그 분광기로 이제 관측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은하들에서는 이 수소선이 파장이 2배로 길어져서 1200 나노미터, 그러니까 1.2 마이크론, 1.3 마이크론에서 관측이 돼요. 파장이 많이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색 이동을 우리가 이렇게 1 더하기 G로 표현을 하는데요. 실험실에서는 G가 0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멀리 있는 은하들은 G가 1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G가 값이 2가 되는 것이죠. 파장이 2배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G가 이제 파장이 얼마만큼 길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인자이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이 인자가 우주의 크기랑 반비례 합니다. 80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우리한테 쭉 오는 동안 우주가 2배가 커지니까 이 빛이 갖고 있던 원래 파장이 2배로 길어지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는 1 플러스 G라고 하는 이 인자에 반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주 끝은 어떨까요? 우주의 끝은 이게 지금 파장이 한 1100배 변했습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예전에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 될 때는 이 과시경에 파장을 갖는 빛이었을 텐데, 지금 1100배 정도 파장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과시경이 아니라 이제 전파로 관측해야 우주 끝에서 오는 빛의 우주 배경 복사를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1 플러스 g가 1100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 38만 년 시절, 그러니까 138억 년 전 과거 우주 배경 복사가 나왔던 그 시절의 우주는 지금에 비해서 한 1100배 작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아주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우주의 지평을 그 공간적인 측면에서만 일단 생각해 봤죠. 일단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 우주의 나이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날아간 거리, 그 너머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주의 공간적인 지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주에는 그 시간적인 지평도 있다는 것이죠. 138억 년 전에 출발해서 지금 날아온 그 우주 배경 복사는 138억 년 전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2년 현재 그 우주 끝 138억 년 전에 날아온 그 빛이 날아온 그 지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의 지평인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 우주의 아주 먼 거리에서 오는 빛은 과거의 정보를 갖고 있고 현재 정보를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138억 년 동안 날아온 그 빛이 출발한 그 지점은 지금 2022년 현재 어떤 모습인지는 138억 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제 관측할 수가 있겠죠. 2022년에 출발한 빛이 우리한테 오려면 138억 년이 더 걸릴 테니까 138억 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제 관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관측할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의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지평도 있지만 시간의 지평도 있다. 우리는 아주 먼 우주의 현재의 모습을 알 수가 없다. 관측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우주의 지평에 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블랙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제 사건 지평선, 블랙홀 내부를 볼 수 없다. 우주적 검열이 일어나는 블랙홀 내부. 또 하나는 그 우주론적 거리에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주의 나이 동안 날아온 빛, 그 너머 더 시간이 걸리는 영역은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공간적인 우주의 지평에 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또 하나는 현재 우주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는 과거의 모습만 우리가 볼 수 있지 우주의 끝에 현재 모습은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시간적 지평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이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지평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주를 볼 때 우주의 모든 영역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볼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우주의 지평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겸손해야 되겠죠.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인지, 우리 어떤 인식, 어떤 이 과학 지식의 어떤 그 바운더리, 경계를 말해주는 것이 우주의 지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우주의 영역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다라고 손을 놓고 그냥 게으르게 있을 것이냐니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없는 우주 지평 밖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물론 우리가 어떤 그 과학적 사고, 물리적인 사고와 우리의 이성의 도움과 또 우주의 어떤 그 지평 내부에서 우리가 이해한 정보들, 경험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주의 지평 밖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를 추적하고 알아내는 연구는 이제 계속돼야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